국력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에서 군수공장에서 검수를 하시던 김미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 시간에 너무 흥미진진하게 정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재료공학부터 시작해서 뭐 화약에 대해서도 막 배우고요. 굉장히 저도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새로운 분야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군 검수를 하면서 혹시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막 그때 그런 거를 받거나 안 적이 있나요? 저희가 군수공장이 룰이 어떻게 됐냐면은 뭐 1직장, 2직장 뭐 쭉 직장별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작업반별로 있고 우리 군검들이 이게 직장별로 이렇게 파견돼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험실 검수면 죽을 때까지 실험실 검수밖에는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열철이면 열철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증 표시가 따로 있어. 이러면 나는 매 직장마다 이게 경비, 이런 말하면 버처라고 하나? 그래서 버처죠. 버처 하는 분들이 24시간 내가 이거 표시된 역 구간만 딱 하지 다른 구간에는 못 가게. 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형제라도 이쪽이 남편이면 내가 마누라예요. 그러면 내가 일직장의 일을 내가 저녁에 와서 서로 얘기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런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해요. 그 사람들은 뭐 그거는 뭐 걸수에 밖에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뭐 미사일을 만든다라는 건 알 줄 알았지만 미사일 테스트를 본 적은 없는 거네요. 본 적은 왜냐면은 나간다 하면은 새벽에 나간단 말이에요. 테스트하러. 예, 왜냐나 그리고 모든 물건 출하하는 거는 다 12시 이후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군검수들이 한 명씩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출하하는 사람 군검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격에 따라 나가는 군검수 따로 있고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대체로 뭐 지상대 해상이다 하면은 대체로 뭐 저기 강원도 쪽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시험 사격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쏘면은 벌써 와 이게 불기둥이 이러면 그거 하누나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예. 그냥 저기 학원 있구나라는 걸 그 느낌으로는 아는군요.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공장에서도 다 긴장해 있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 온 거고 우리가 검수한 거니까 오늘 저녁에 한다는 건 알지만 대체로 그리고 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청소리인 게 아니고 따다다다 이게 막 이게 쿵쿵 쏘는 소리만 들어도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우리는 알거든요. 하도 오래 하면. 오래 하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네, 빵 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저게 불합격이네. 이 소리만 봐도 벌써 알려요. 야, 저게 불합격이나. 그리고 또 이게 미사일 같은 것도 확 나가는 거 보면은 저게 이번에 안 됐구나 이게 알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도 오래 하면은 고수가 되더라고요. 참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뭐 대구경, 초대구경 방사포 실험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게 몇 번 뭐 실패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군검수들이 꼭 따라 나간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되네요. 군검수는 필연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기본 주관이에요. 모든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대할 때 남들은 다른 뭐 군대들은 이게 무기를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각인이라고 도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오각별 안에 숫자가 7번이 나야. 그러면 이 나가 우리는 처음에 공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거를 무기처럼 수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도장을. 네, 도장을 수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검수한 물건이 군부대든가 나가서 사람을 죽었거나 불발돼서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내가 죽었어도 무덤에서 파서도 우리는 군사재판을 할 것이다. 무섭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일이네. 그거를 우리는 다 이렇게 사인을 받고 각서를 쓰고 하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고, 다행히 여기 오셔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 정말 무덤에 파서 막 군사적 판 받을 일은 없겠네요. 예. 참
너무나도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군복무를 제대를 하셨잖아요. 네.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중요한 뭐 직제에 있다 보니까 북한의 도인민위원회에서 네. 뭐 계획위원회, 뭐 예. 봉사지도원 예. 이런 걸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그때 83 네. 아시죠? 네, 들어봤죠? 8월 3일 예, 예. 인민소비품 예. 운동이라고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그때 생겨난 직정인데 네. 계획위원회 안에 봉사지원이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 구청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네, 그렇죠. 영업 허가증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와 똑같은 유사한 일이에요. 오, 굉장히 중요한 예. 일이에요. 파워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이라는 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다 무슨 큰 공장 외에는 7기업소들은 뭐 다 국가에서 가난한 거고 우리 이렇게 뭐 83 아니면 가게 이런 거 이렇게 봉사증 내주는 거는 무슨 두부를 만들다든가 어스선 아니면 뭐 옷가게 내온다든가 자그마한 무슨 이런 간이 매점 같은 거 그때 우리가 봉사증 영업증을 내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 예, 같은 예, 예, 그런 예. 영업증을 예, 허가를 예,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북한 같은 뭐 여기는 좀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 그 세무서에 가면 바로 이렇게 뗄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업을 하고 뭐 83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게 다 돈을 버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증을 내기 위해서 막 뇌물도 고이고 막 이러진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있군요. 그런 거는 있는데 여기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나는 사무실을 내고 등록을 하면 다 내주잖아요. 바로, 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가초만 지면은 근데 북한은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평성시 안에 내가 무슨 동이다 예를 들면 뭐 신원동이다 신월동이다 이러면 신월동 안에 두부 가게는 몇 개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개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경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예. 예를 들면 100개만 허가됐는데 그 중에서 그 한 사람이 101개는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막 경쟁이 막 그렇죠. 들어가고 뇌물도 막 주고 뇌물도 뇌물 주고. 같은 거 뭐 어떤 거 받나요 보통? 뇌물 같은 거는 저는 또 뭐 그렇게 막 뭐 무슨 크게 그런 데 대해서는 그때는 젊었으니까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가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막 주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받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또 뭐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습관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네네. 예, 어차피 그래서 뭐 무슨 뭐 아기가 있으니까 간식도 갖다 주고 무슨 뭐 또 고기 파시는 분들은 고기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무슨 두부 하시는 분들은 두부 근데 뭐 그거는 또 무거워서 뭐 막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네가 또 성의껏 뭐 다른 걸로 또 준비해서 주고 돈도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가끔 그거는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뭐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근데 대신 또 그분들하고는 인맥관계가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할 때는 또 허술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조금 뒤에 남편이 뭐 자기 직책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하고 또 인맥관계를 위해서도 또 뭐 열심히 떼쓰고 해서 또 인맥을 많이 쌓은 편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뭐 일반 그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보안원 출신이라던가 뭐 하다못해 군당 지도원이라던가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의 가족 친척들이 부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가게도 오픈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쭉 하시면서 사실 군복무도 그런데 뭐 나름 북한에서는 뭐 나름 좋은 데서 했고 그렇게 전역을 한 이후에도 그렇게 또 나름 뭐 괜찮은 직업에서 또 일을 하셨는데 굳이 탈북할 이유가 있었나요? 탈북할 이유는 저는 뭐 입당도 뭐 21살 그때 했거든요. 21살에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잘 되는 편이었었는데 맨날 사람들이 쟤는 넘어져도 또 감지 넘어진다 이런 말 들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아기가 좀 큰 다음에 남편이 이런 그러니까 이경제 아시죠? 이경제 군수산업. 북한의 거기 문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러버 물자 공급소 여기로 말하면 회계원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노동보호 물자라고 이자처럼 노동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자를 노동보호 물자라고 그러죠. 거기서 근데 뭐 거기가 뭐 먹는 걱정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기름 해서 뭐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들도 많이 받고 해서 군수공장을 다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중국 사람들하고 이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적선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선. 예. 거기서 북한에서 적선이라면 남조선, 북한에서 남조선이 아니에요. 남한의 어떤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돈을 줬다라는 걸 적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 돈을 우리가 검은 돈을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새벽에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뭐 걔네들은 뭐 그냥 뭐 죄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아, 그렇게 돼서 그럼 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아들하고 저하고는 추방이 됐었어요. 지방 시골로. 진짜요? 예. 남편 일 때문에. 예, 시골로 갔다가 하도 뭐 제가 또 인맥이 좀 있으니까 어찌어찌해서 내가 다시 왔어요, 시내로. 그랬더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네는 보위부 추방인데 저위부 추방은 얼마나 딱지가 무서워요. 네, 그렇죠. 보위 추방인데 왜 다시 또 들어왔냐, 왜 들어와서 돈을 버냐, 마냐 이렇게 또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또 시기를 해야 예, 그러면 한번 또 제기되면 또 무조건 나와봐야 되잖아요. 제기가 되면. 네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근데 우리 이모 저를 키워준 이모님이 여기 이미 오래전에 여기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 가족의 돈도 좀 내보내고 해서 좀 받아 쓰고 연락도 좀 되던 차에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 여기 와라. 다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로 와라. 너 정도면 와서 잘 살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하다가 그냥 열받아서 그냥 내가 영에서 시작한다. 다 버리고 영에서 시작한다는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간다. 이게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남편이 뭐 적선이라고 막 속된 말로 간첩 혐의를 받고 그렇게 보위부에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본인은 또 열심히 어떤 면에서 당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 때도 그렇고 뭐 도의민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딱 그러니까 갑자기 확 진짜 격분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보통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나 남한에 대해서는 조금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네. 정말 책대로 살았네. 당에서 하라는 대로. 저는 진짜 당에서 딱 하라는 대로 하고 그다음엔 탈북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여자들이 와서 중국에 와서 그렇게 힘들고 숨어서 사는 거를 저는 남한에 와서야 알았어요. 진짜 몰랐었네. 네, 중국에서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바로 왔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는 뭐 솔직히 국정원 하나원도 국정원에 있을 때도 매번 뭐 매일 나가다시피 했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사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이만갑 모란봉 보고 돈 더 많은 걸 알았어요. 모란봉 클럽에서 그 프로그램. 뭐 오시다가 중국에서 막 고생하시고 그런 얘기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저렇게 많았어. 저는 오히려 남한에 와서 알았어. 그렇군요. 근데 그냥 다만 그냥 여기에 이미 온 친척분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배신감 때문에 탈북을 하셨는데 그럼 탈북 과정은 그래도 도중에 재북송되거나 뭐 이러진 않고 순조롭게 오셨나 봐요. 그렇죠. 순조롭게 이모님이 직접 브로커를 막 자기 뭐 자식처럼 이렇게 했었으니까 순탄하게 저는 그냥 왔어요. 역시 그 삶이 그냥 좀 운 좋게 그냥 잘 흘러오시네요. 북한에서부터도 그렇고 여기까지. 글쎄 그렇다고 봐야 근데 뭐 사는 가정에 안 좋은 일도 많죠. 이제 뭐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보위부에서 와서 잡아간다든가.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참 너무 가슴 눈앞이 깜깜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죠. 북한은 남편이 전부인데 그 하루아침에 그게 아무 영문도 없이 뭐 면회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살아나오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살아 못 나오면 죽었는가 보다. 그렇죠. 인권이란 인자도 없는 참 나라의 현실이죠. 그렇게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입구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랑 그 합신소라 그러죠. 합동신문센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3개월 이쪽 3개월 그 하나원에 3개월에 있는데 그 기간에 뭐 어려움이나 어떤 뭐 그 기간 동안에 어땠어요?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왜냐면 북한에서 떠날 때부터 뭐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살기도 했고 남들처럼 뭐 못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당내도 충실했고 그 나라에 충성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는데 마지막 판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영으로 가서 영으로 시작하겠다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도 바라는 거 없이 왔어요. 진짜 내가 뭐 모든 걸 다 버렸잖아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나는 가서 열심히 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짐으로 왔기 때문에 뭐 국정원에 있을 때는 뭐 매일 조사 나가서 조사 받고 그다음에는 뭐 하나원에 와서 뭐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크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영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가지고 절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자처럼 당내 뭐 그쪽에서 충실을 잘 하시던 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탈북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있을 때는 뭐 우리 수령님이 최고고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인덕이 많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다 와서 특히나 국정원이나 그 하나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막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김일성 막 욕하는 책도 막 있고 그래서 실제 교육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네, 와서 남한에 와서 우리 탈북자들이 뭐 예를 들면 김정일이 김정일이 막 여자가 몇 명 많았네, 뭐 김일성이가 사람을 얼마 죽였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믿겨졌어요 처음에? 저는 외기남에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인들 중에 김경희하고 동창이심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이라 해나 군인 때 군인 때 말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이민에 있을 때도 뭐 초국당 비서던가 이렇게 직급 있는 분들이 김경희 분이랑 같은 김인대 졸업생 같은 동창분도 있었고 김경희랑 동창생이 있었다. 그리고 장성택이 조카가 있어요. 장영철이 아시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평양시 청소년 옛날에 말하면 뭐 청년동맹위원장 그분이 장성택이 조카예요. 오 그렇군요. 그분들 어쩌지 인맥이 있어요. 저 알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듣던 얘기가 많아요. 어떤 얘기가 들었어요 보통? 아마 그분들이 뭐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뭐 툭툭툭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툭툭툭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듣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다 지인들이니까. 그리고 뭐 일단은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제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 그다음에 그분이 인간성에 대해서 좋은 점도 듣고 나쁜 점도 그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나쁜 점이 어떤 걸까요? 글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뭐 한두 가지 정도. 아니 근데 근데 여기서 김일성이가 좋다는 말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김일성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일성이란 사람이 인간이 좋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만든 그 체제가 혼자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체제이다 보니까 그 나라를 망가뜨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컨대 뭐 김일성이가 그 뭐 일제 때 뭐 보천보에 가서 무슨 뭐 사람을 그 순경을 몇 명 죽이든 어쨌든 항일 투쟁을 한 건 맞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평가하지는 않은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면 그것이 좋은 것인데 이번에 김일성이가 혼자 모든 권력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뭐 노예화시킨 건 그건 나쁜 거고 뭐 역사라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좋은 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였던 이자처럼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얘기. 그 예를 들면 장성택이 지인이 그 뭐 친구가 친척이 있었다 그랬나요? 그러면 뭐 예컨대 뭐 장성택이가 뭐 여성 피력이 너무 그 여성이 많았더라. 또는 그 사람이 성격이 되게 호탕해가지고 뭐 한 번 앉으면 뭐 술도 잘 먹고 뭐 돈도 툭툭 재주고 인간적으로 좋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일단은 그쪽에서 그래도 남들이 못 듣는 얘기를 저는 또 간간히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네 뭐 이렇게 알던 파에서 여기 와서
북한 이게 탈북하신 분들이 뭐 이렇고 다 쓴 거를 저는 다 믿지는 않았어요. 다 믿지는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고 내 주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책을 보고 무작정 막 이렇게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면 그 김정일이가 그 여성이 뭐 몇 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예. 부분도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런 부분 듣긴 들었죠.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들었었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듣긴 듣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그쪽에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쪽에. 그리고 네. 뭐 아빠는 안 그랬는데 아들은 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뭐 우리가 감히 거기까지 뭐 참견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살았고 여기 와서도 뭐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좋은 분도 계시지만 또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세금을 내가 번 것만큼 내고 그냥 내 삶을 추구하는 데만 그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북한 체제가 어떻고 저쪽을 떠나서 예컨대 김정일이가 뭐 김경리도 김경희가 아니라 김정일이 고영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정일의 어떤 공식 부인은 그 김일성이가 소개해준 뭐 어떤 또 여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명이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남자들이란 인간들은 원래 그렇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하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로 왜냐하면은 덜한 사람이 있고 더한 사람이 있듯이 사람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어쩌겠으면 아들 손잡고 여기를 왔겠어요. 왔으면은 그냥 남이든 북이든 그냥 좋게 서로가 그렇죠. 다 그랬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좋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좋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게 참 살고 싶은데 이게 참 그게 어렵네요. 이게. 그리고 별치 않은 야만한 거 가지고 막 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아나운서 분이라고 해야 되니 이분도 그렇고 나도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 뭐 결함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그런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시피 근데 아무래도 또 좀 높이 올라갈수록 도덕적으로 더 많이 따지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만약 경우 뭐 전 결혼을 했지만 제가 만약 그 바람을 폈어. 예컨대 막 여자를 2명, 3명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바람을 폈다라는 그것이 뉴스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에 나와도 엄청 나오겠죠. 그렇지,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한다면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를 우리가 그 외부 세계에서 막 공격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여성을 몇 명을 뭐 취하던 뭐 또 재산이 얼마를 있던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굶어 죽으면서 자기는 그런 호화호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취할 거 다 가지면서도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서는 뭐 쪽장과 제기밥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치니까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면 그렇게 욕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김정일이가 북한의 어느 재벌가의 뭐 누구 아들쯤 된다면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남한에 오셔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서 또 일을 하신다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